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조간에서 다룬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속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수사가 이제는 해경 쪽에 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해경의 해상 사격 훈련을 알리는 항행 경보가 인근 해역에 발령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해상 사격 훈련 지점은 인천에서 제주 사이 항로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해상 사격 훈련에 대한 항행 경보는 당연히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세월호 같은 관제구역 안에 있는 모든 선박이나 어선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할 정보입니다. 하지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지난 20일에 공개한 지난 16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녹취록을 살펴보면은 해경의 해상사격훈련에 대한 항행경보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해야 할 진도 VTS,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해상사격훈련에 대한 그 경보, 예. 이런 것들이 세월호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만약에 세월호의 이상 상태가 발생했다면은 당연히 진도 VTS 쪽과 무언가 교신이 있었을 테고, 당연히 진도 VTS는 그 사고와는 무관하게 이곳에서 사격 훈련이 있을 테니 주의하라, 이런 식의 경보가 갔을 텐데,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이 배와 진도 사이의 교신 기록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나 하는 것이 이 의문의 핵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교신 내용 일부 삭제하거나 아예 편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건 의심입니다. 진도 VTS,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세월호 사이에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뭔가 그 소통이 있었다고 쳐보죠. 아주 이른 시간에 한 7시 때 그 세월호에서 우리 배 이상이 생겼어요. 침몰하게 생겼어요. 뭐 이런 식의 신고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내졌는데, 이 사실이 있는데 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 교신 기록이 남아있으면은 자기들이 이 초동 대응에 늦어가지고 결국 이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책임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아예 이 교신 내용을 삭제했거나 편집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문제가 세월호가 인천항을 떠난 뒤부터 네. 계속 교신해온 데가 이제 제주 VTS 아닙니까?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죠. 예. 그런데 이곳 역시도 당일 오전 8시 55분 이전에 교신 내용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죠. 지금 정부 발표대로라면은 오전 8시 55분 이전에는 세월호하고 정말 소통할 필요가 있는 항행경보조차도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둘 다 그 스위치를 내려놓고 아예 소통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이게 과연 믿을 만하냐 이겁니다. 자,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와 나눈 교신 내용 녹음 파일을 일부 편집해서 공개했다고 또 이렇게 밝혔어요. 예. 한겨레 6면 기사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해경은 편집을 했는데 뭐 그
편집된 내용 가운데 뭐 중요한 내용, 뭐 남들이 의심하는 뭔가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음이 너무 지독하고 사고와 관련 없는 선박들의 위치 정보를 가리기 위한 그런 뭐 편집이지. 이거 뭐 무슨 우리가 뭐 감추려고 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해경 쪽에서 하고 있죠. 해경은 지금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렇게 편집한데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교신 내역 일부 편집 사실이 이렇게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침몰이 이루어지기 전인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이루어진 교신 내역도 일부 편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해경은 현재까지 수사 대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만약에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중요한 교신이 세월호와 진도 또는 제주 VTS 사이에서 오간 것이 있다면은 이거는 정부가 사고 발생 수시간 전부터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예. 따라서 정부는 정권의 근간이 흔들릴 책임론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예. 어제 정홍환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반응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 수습 과정의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하여간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즉각 이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봐서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급하게 총리 사퇴를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분노와 책임론을 누그러뜨리려는 국면 전환용 조치로 보이지만 무능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논란은 사고 수습 후에 그만두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은 했지만 총리직은 사고 수습 때까지 유지한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미 교체가 예고된 이런 시한부 총리가 과연 사고 수습에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뭔가 지시를 했단 말이죠. 저 양반 며칠 있으면 그만둘 양반인데 우리가 그 양반 얘기를 왜 들어? 이런 식으로 놔버린다면은 이게 사고 수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총리 예고 경질, 책임 돌리려는 대통령. 경향신문에 오는 일면 제목입니다. 예. 정홍환 총리의 사의 표명 시점이 적절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종자 가족들도 예. 한마디로 좀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야말로 아무런 정치적 효과가 없는 쓸데없는 사의 표명이었고 사의 수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인데요. 근데 일간지 정치면 제목도 이러합니다. 따옴표가 없어요. 한국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0여일 지나도록 사과 없어. 청와대 책임지는 모습 안 보인다.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능과 부실 대응에 대한 여론 악화로 정홍원 총리의 사의 표명과 잠정적 사표 수리 방침이 나왔지만 국정운영의 사령탑인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시종일관 한 발을 뺀 채 정부의 일임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청와대 내에서 정부 부실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안보실이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장수 안보실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는 재난 대응 기능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안전행정부로 이관된 점을 가리킨 그런 형식 논리로는 맞을지라도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청와대 관계자들의 언행으로는 부적절했고 책임 회피로 비춰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고 12일이나 지난 시기라서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대통령의 사과가 빠진 상황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도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며 사과의 진정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한국일보의 오늘 기사 내용입니다. 예. 어제 JTBC 뉴스 속보를 보니까요. 예. 박찬종 전 의원이 출연했던데 예. 우리 헌법상 예.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는 건 월권이다. 월권. 예,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이 정호원 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조중동의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반의 여론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제목만 보겠습니다. 국면 전환용 개각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예. 중앙일보는 정홍원 총리 사의 표명 환골 탈퇴의 시작일 뿐이다. 예,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진도를 방문한 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정부 관료들을 향한 질타와 비판이었을 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 그가 비난한 관료들이 일을 못하면 그 최종 책임을 떠안아야 할 지위에 있다. 실제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병규 안행부 장관, 이주영 해수부 장관, 김석균 해경청장 등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앉힌 인물 아닌가.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재난사건은 자신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책임 회피를 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밝힌 정홍원 총리보다 더 큰 책임 통감해야. 예, 일반의 여론과 다르지 않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동아일보 지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 밝힌 정 총리보다 더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퇴하고 아울러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 현재 시세로 토해내고 뭐 그런 얘기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예. 예. 김장수 안보실장의 발언도 지금 화난 민심에 좀 불을 댕긴 그런 것이었는데 예. 예,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면 비서실이 컨트롤 타워라는 얘기인가요? 글쎄 말입니다. 예. 청와대 내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경호실이 컨트롤 타워란 얘기인지. 자, 서울신문 3면을 보겠습니다. 내각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사퇴한 만큼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사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비서실장이 사퇴한다면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 비서실은 전면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핵심 측근 비서 3인방도 당연히 그만둬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이 그만두는데. 문고리 권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때 그 4대 천왕으로 불렸던 그분들까지 과연 그만두는 것일지 주목되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에 출범한 비서실 2기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터여서 외부적 요인으로 개편을 맡게 되는 셈인데요. 김장수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진퇴론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뭐 지금 하는 짓을 봐서는 당장 잘라내야 마땅한데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국방안보의 컨트롤 타워를 교체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는 겁니다. 뭐 4차 핵실험, 뭐 김장수 때문에 핵실험을 할 걸 안 하겠습니까? 뭐 그럼 진짜 컨트롤이 안 되는 걸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글쎄 말입니다. 예.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안보실장 이 사람들 이 자리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식의 서울신문 3면 기사가 주목되는데요. 정말 그렇게 두 사람 경질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뭐 사실 비서들에 의해서 거의 대통령이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뭐 하여간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도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안전행정부가 전국에 합동분향소 설치하면서 시군구 결국 기초자치단체에는 제외를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있죠. 밤 9시쯤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입니다. 뭐 당연히 할 일을 하는가 싶은데 예.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청, 광역단체 당 1개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주문한 것입니다. 설치 장소는 시도청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단 규모는 장소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는데, 하지만 두 가지 주문이 지방자치단체를 황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합동분향소 설치 소요 경비는 각자 알아서 하라.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면서 설치 비용은 각 자치단체가 알아서 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동분향소 설치 대상 지역은 시군구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빼도록 했습니다.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서 애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안전행정부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지금 세월호 참사가 정권의 악재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그 분양 분위기가 전국에 무르익으면은 이거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여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한 기초단체 간부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나오는. 또 다른 기초단체 공무원은요. 전화를 걸면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라고 안내까지 하는 안전행정부가 국민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누차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정권이라고 질타를 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니 그걸 이제 알았어? 라는 식으로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저로서는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 그리고 네. 청와대의 안전만 신경 쓰는 안전행정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세계일보는 안전불감증을 중심으로 좀 다뤘습니다. 네, 뭐 이런 기사야 좋죠. 특히 그 초고속 경제성장 뒤안에 가려진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이런 세월호 침몰 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기인된 것이다. 여기에 누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뼈아픈 것은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친 인재라는 사실. 이 점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은 안전성 평가에서 부실투성이 여객선을 통과시켰고 그 배는 무리하게 적정량의 3배가 넘는 화물을 실었고 3등 항해사와 초보 조타수가 선장을 대신하는가 하면 최후의 순간에는 선장과 선원이 구조의 ABC를 지키지 않은 점, 이게 바로 세월호 참사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예. 요약을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세계일보 기사에 아주 문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일보 이 관련한 내용을 담은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철도 노조원 따옴표 불이 나면 구조하는 척하고 나와야 따옴표 고백,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오면에 실렸는데요. 이 기사 제목만 보면은 마치 최근에 파업을 했던 철도 노조원은 사고가 나면은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냐 제목을 뽑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 중에 나오는 철도 노조원은요, 전국 철도 노조가 아니라 서울 도시철도 노조였고요. 예. 그러니까 철도 노조와 무관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철도 노조원 불나면 구조하는 척하고 나와야 고백, 이렇게 뽑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한 주인공, 그 철도 노조원이 아니라 서울 도시철도 노조원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매뉴얼도 소용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불이 나면 우리는 사람 구하는 척하고 나와야 한다라고 자조한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예. 이거는 이분이 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해야 된다. 예. 여기에 방점을 뒀는데, 이 제목은 예. 철도 노조원 불이 나면 구조하는 척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한 것이냐.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제목만 보면은. 이 세계일보의 제목이 대단히 악의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편집 기자의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철도 노조 하면 전국 철도 노조 지금 저기 코레일 소속 노조원들로 다들 인식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서울시 산하의 서울 도시철도 노조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제목을 악의적으로 뽑는 세계일보. 돈 주면서 이거 신문 보시는 분들은 이 정말 참담하실 겁니다. 예. 좀 다행스러운 것은 독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이빙벨 이거 투입 놓고 네.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예.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 오면을 보겠습니다. 수중 수색을 돕는 장비인 다이빙벨은요, 토요일 팽목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이빙벨을 싣고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던 알파 잠수 기술 공사 쪽 모두 3차례 정박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알파 잠수 쪽의 바지선을 사고 지점에 계류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합동구조팀 바지선에 닻을 건드릴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러면서 투입 지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본부라 하면 말하자면 해경을 예. 비롯한 관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종인 알파 잠수 기술공사 대표는 기존 구조작업 인력들이 다이빙벨을 투입했을 때 작업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식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실적 올리면 당신들 그동안 뭐 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래서 해경 쪽에서 예. 이종인 대표 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식으로 이종인 대표는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반면에 조선일보는 좀 반대되는 기사를 실었죠? 예. 해경의 입장에 서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투입 실패, 철수 사흘째 반복. 이게 사실 누구 때문입니까? 해경 때문이요. 해경 때문이죠. 아니, 투입 못하게 막고, 그렇게 해서 가라고 하니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철수한 거고. 다 해경 때문이에요, 이게. 철수했는데 또 해경은 대학 연구소에 있는 다이빙벨 빌려다가, 네. 물론 이제 계약한 업체라고 하지만요. 예. 또 투입하려고 시도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보면은 구조 시간만 잡아먹은 다이빙벨. 예. 그러니까 지금 이종인 대표 그리고 이종인 대표의 투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이상호 MBC 해직 기자가 말하자면 억지를 써가지고 괜히 다이빙벨 투입하라 이렇게 해서 시간만 잡아먹고 있다라는 게 조선일보 논조입니다. 그리고 이종인 씨가 갖고 있는 다이빙벨보다 해군께 더 신형이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니 그럼 투입하든가. 투입은 또 왜 안 해? 이에 대해서 해군의 답이 있습니다. 얕은 수심인데다가 조류가 세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기존 수색을 방해할 공산이 크고 바지선끼리 밧줄이 엉키면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해경이 지금 수색에 미적되고 있단 말이죠. 실종자 가족들의 답답함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이상호 기자가 계속해서 다이빙벨 투입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실종자 가족들도 동의를 했고요. 예. 이런 와중에 이제 불렀는데 결국 이 해경이 협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종인 대표는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결국에는 맹탕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수색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일 또 투입해보겠다 이러고 있는 양상인데 이 책임과 관련해서 지금 해경이 또 져야 될 상황에 놓이니까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해경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기사를 오늘 실은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구호 물품이 줄줄 샌다는 기사가 서울신문 오면에 실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무슨 소리입니까?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구호 물품들을 일부 얌체족들이 무단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39살 이모 씨. 이 팽목항 사고 수습 현장에서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담요, 침낭, 추리닝, 속옷, 이불 세트 해서 25개 품목 40여만 원 상당을 훔친 그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당했습니다. 예. 이모 씨는 지난 26일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면서 구호 물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16,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서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포, 의류, 침구류, 쌀,
생필품류 해서 9개 품목에 69만여 점의 물품이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말이죠. 모두 생필품이다 보니까 이 구조활동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악용하는 양심불량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일부 또 행여자라고 이제 지칭되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 라면서 찾아와서 거기서 기거하다가 10여 명이 강제 퇴거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실종자 가족들은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옷 하나로 일주일 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의류가 와도 금방 바닥이 나버린다 라면서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금방 바닥난 원인 양심불량자들이 한 점 두 점 가져간 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기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공익활동사업 지원금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정치 성향이 짙은 민간단체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올해 4천만 원 받았고요. 지난해 5,300만 원 받은 한 보수단체가 있습니다. 애국단체 총협의회. 이 단체는 최근에 재향군인회와 함께 일간지에다가 임을 위한 행진곡에 5.18 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은 종북정당이라면서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돈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SNS 활동을 했던 한국통일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선 또 3,8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 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존경하는 박근혜 후보님이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국가를 반석 위에 세울 철학으로 무정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충실히 소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대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말이죠.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정치와 무관한 진보적 또 생태 환경 평화를 위해 쓰는 단체들을 지원하면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좌파 단체 지원한다면서 강력하게 또 이렇게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에도 좀 문제 삼으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1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실언이라고 하기엔 여러모로 수준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민노당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김석희, 이재연 두 의원을 국회의원을 만드셨습니다. 김석희, 이재연이 아니라 이석희, 김재연이지요. 이산화 가스. 사전 어디를 뒤져봐도 이산화가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을 쓴 기억이 나요.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벌꿀이 아니라 꿀벌이라면 모를까. 벌꿀은 바쁘거나 안 바쁘거나 슬퍼할 수도 시간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논쟁을 전화 위기의 계기로 삼아서 전화 위복이겠지요. 전화 위기는 전화 요금을 안 내서 통신이 끊길 때나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 부문부터 솔선을 수범해가지고 이 직무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솔선을 수범해가지고 떼어낼 수 없는 사자성어 솔선수범. 이에 대한 김어준 총수의 촌평. 솔선을 수범한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자성어를 그렇게 인수분해하는데 엄청난 창의력을 솔솔스범한다. 만만한 상대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만만한 상태가 상대가 후보로 뽑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명 보유에 위장 전업에 위증 교사에 금품 살포에 거짓말까지 위장 전입을 위장 전업이라고 한 끗 차이지만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그리고 UDT를 DDT로 읽는 최신 어법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진도 앞바다에서는 SSU 대원, DDT 대원, DDT 대원, DDT 대원, 해양 경찰들과 많은 민간 구조 대원들이 사투를 벌리면서 구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셔서는 안 되지요. 공약 파기의 상징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이 약속은 왜 하셨나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째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고 또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그 정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런 정치를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꾸준히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